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P와 나스닥이 모두 1%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지난주 나스닥이 5일 모두 상승할 정도로 강하게 반등을 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세 등이 나옴으로써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둘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중국에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는 내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존의 역대 최고치였던 8.6%마저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증가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현금 흐름 평가 절하가 강해지며 연준의 강한 긴축 정책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있을 7월 FOMC에서는 0.75%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각에서는 1%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채권시장이 예상하는 7월 말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로 90% 이상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9월 기준금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빅스텝의 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는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에 대한 유동성 감소가 강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 이상으로 둔화가 되고, 특히 유럽과 일본 같은 준기축통화 국가의 경기가 미국보다 더 심각하게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초강달러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의 달러 환율은 1달러를 기록하며 1유로로 1달러를 교환하는 달러 패러티가 이루어졌고요. 유로가 달러 패러티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불황 당시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화 환율도 1,300원대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원화는 지난 팬데믹 때도 1,300원대는 넘지 않았는데요.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건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초강달러 상황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모든 자산의 가격은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전 세계적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유가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드디어 100달러를 하향 돌파해서 90달러대로 떨어졌고요. 금 가격 역시 하루 만에 2% 넘게 하락하면서 1,700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던 금이 불과 4달 만에 17%가 하락했는데요. 달러 강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이 정도이니까 위험자산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디지털금으로 비유되는 비트코인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6개월 전 1달러당 0.000023BTC에서 현재는 0.000052BTC로 반년 만에 2.3배나 올랐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달러의 환율이 그만큼 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1년 동안 평균적으로 20% 정도 오른 미국 집값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영향도 없을 수가 없고요.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집값 하락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있었고, 향후 1년간 중위가격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도 지난달 5.8%에서 한 달 만에 1.4% 하락한 4.4%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달러의 초강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1년 동안에만 실질적으로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원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달러의 무차별적 살포 때문입니다. 2년 동안 4조 달러가 넘는 유례없는 양적 완화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통해 아낌없이 돈을 뿌렸습니다. 우리 몸에 급격하게 당이 들어오면 당 쇼크가 일어나듯 급격하게 유통된 통화가 인플레이션 쇼크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세계 각국의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달러는 기축통화죠. 따라서 수요가 항상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달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달러 환율이 중요합니다. 자국 화폐가 너무 강해지면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뿌리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국 화폐 역시 대규모 유통을 통해 가치를 낮춰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발생시킨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가 수입해가는 구조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수출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통화가 발행될 때는 언제나 그 통화의 발행자가 가장 이득을 보고 그 통화를 가장 늦게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손해를 봅니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고 그게 유통되고 제3국에 인플레이션 수출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 동안 미국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덜 일어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달러 발행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국가들이 그 돈을 받아서 쓸 때쯤이면 인플레이션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죠. 결국 가장 먼저 발행해서 사용하는 미국이 제일 이익을 보고 가장 늦게 달러가 유통되는 약소국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믿고 무분별하게 통화 살포를 해서 온갖 이익을 본 이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 쇼크가 오자 이제는 멋대로 통화량을 줄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강해지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는 더 오르며 강달러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결국 긴축 과정에서도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미국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의도되어 있고 설계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자산시장의 하락 역시도 대응 방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설계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의 양적 완화로 통화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집값은 1년 동안 20%가 오르고 있고 주식도 약세장이다 하락장이다 하지만 팬데믹 발생 당시보다 여전히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2배가량 높죠. 이처럼 급격하게 상승한 자산 가격은 빈부의 격차를 벌려놓았습니다. 자산이 없는 중위권 이하 가구와 자산을 가진 중상위권 이상 가구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팬데믹이 이걸 더 벌려놓았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건 정치적으로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표는 중위권 이하 가구에서 나오는데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표를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자산 가격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아진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적은 가구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상황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면서 너무 높아진 자산 가격도 어느 정도 되돌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당분간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염려 없이 오히려 어느 정도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최고의 상황이니까 지금과 같은 강력한 긴축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팩트와 어느 정도의 제 추측이 섞인 사견입니다.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제가 방구석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도 알기가 어려운데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엘리트들의 속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짐작이란 것은 할 수 있죠.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설계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의 재확산이라는 엄청난 변수도 도사리고 있죠. 연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예측을 통해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 흐름과 이미 일어난 미래라는 긴 시간의 축에서 같은 행동을 꾸준히 할 뿐이죠.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에 따라 금리는 다시 내려오고 경기는 회복하기 시작하며 다시 확장기로 들어가겠죠. 극도로 과열된 달러는 조정을 받을 것이고 결국 지난 100년간 계속해온 가치 하락을 이어갈 것이며 그에 따라 자산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예측은 이 짧은 시간의 축 안에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제 유튜브를 보실 필요가 없겠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긴 시간의 축에서
올바른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얼핏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단단하게 부를 쌓아가며 가장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현재 자산 가격은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더 부자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봤냐? 평소에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2020년, 21년에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럼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결국 나중에도 계속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은행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오른다는 소리 듣고 다시 들어오면 또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뻔히 보이는 미래입니다. 부디 3년 후, 5년 후에는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